07 순열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확률이라는 거를 배우는 게 결국에 목표거든. 근데 이 확률을 배우기 전에 꼭 배우는 개념이 있어요. 중학교 때 확률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요? 분수?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경우의 수. 그럼 묻자. 우리 확률 배우는 게 최종 목적인데 왜 경우의 수 배웠어? 이유는? 확률을 경우의 수로 나타냈어? 예.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예요.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야. 그러다 보니 확률을 구하려면 우선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뭐냐 이러면 중학교 수학책에 엄청 골 때리게 나와 있다. 자, 경우의 수 이러면 중학교 수학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우의 수는 경우의 가지수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웃기지 않아? 근데 애들은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배운다. 우리 그거를 조금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더 고급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행위가 있어. 어떤 거에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냐면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 2개를 던지든 화살을 쏘든 뭔가 해야지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행위를 사람이 하는 거 이런 걸 보고요. 보통 수학에서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관찰, 실험이라는 용어로도 종종 사용이 되는데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구나.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 2개를 던지든 뭔가 시행을 해야지만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구나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주사위 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쭉 얘기해 볼까? 1, 2, 3, 4, 5, 6.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6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7, 8, 9, 10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요. 얘기해 둘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수학에서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다 나열한 것 요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바 또 앞뒤 또 뒤야 뒤뒤 또 이런 식의 것들이 바로 근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살짝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인다?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뭐를 선생님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 집합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건이라는 개념은요 수학에서 집합이거든. 여기 선생님이 사건 적었지? 사건은 뭐라고?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표본공간 S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표본공간 S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위에 보이는 근원 사건을요 모두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적어버린 일명 무슨 집합일까? 전체 집합과 같은 개념이에요. 표본공간 S는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개념과 일치한다? 전체 집합과 일치하는 개념이다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집합기호 쓰고 앞, 콤마, 콤마, 앞, 콤마, D 콤마, D, 콤마, 콤마, D, 콤마, D 뭐 요런 걸 적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원사건과 표본공간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풀어볼 거다. 야, 짝수인 사건을 구해봐, 홀수인 사건을 구해봐, 소수인 사건을 구해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사건은 뭐라 그랬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짝수인 사건은 집합
2, 4, 6. 홀수인 사건은 집합 1, 3, 5. 소수인 사건은 집합 2, 3, 5.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사건이라는 용어에 집중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거야. 경우의 수 이러면 경우의 가지수만 보였을 거야. 자, 경우의 가지수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다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의 핵심만 얘기하자면요,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출제자가 야, 어떤 시행을 했어. 이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좀 구해보겠니? 라는 이런 구조로 항상 만들어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시행, 사건, 경우의 수다. 그래서 사건은 한마디로 뭐다? 집합이다.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 A는 앞, 콤마, 아. 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B는요. 앞, 콤마, 아, 콤마, D, 콤마, D.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C는요. 앞, 콤마, D, 콤마, D, 콤마, 아.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다? 시행에 이어서 사건이라는 게 뭔지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사건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뭐라고? 집합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개념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표본 공간 S의 뭐야 보니까 부분 집합이다요. 얘를 다시 한번 까놓고 말하면 사건은 집합이야 라는 이 결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알아야지 경우의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계속 설명했는데 결론은 뭐다? 사건은 집합이다요. 선생님, 사건이 집합이면 그럼 경우의 수는 뭔데요? 경우의 수는 까놓고 말하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이 아래에 있는 개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라고 얘기했다면요, 고등수학에서는 이 정도 개념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A라고 하면 A가 A1, A2, 땡땡땡 AM이다.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NA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NA가 몇이야?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M이지. NA는 M. 우리는 이 M을 사건 A가 일어나는 뭐라고 얘기한다?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냅니다. 결론. 경우의 수란 무엇이냐? 사건이라는 뭐의? 집합의 뭐다? 원소의 개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중학교 때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러면 뭐 시행, 사건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개지 답 3개 이렇게 썼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은 얘를 딱 보면서 오, 시행이 보이는구나. 짝수가 나오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사건을 구했더니 얘를 사건 A라고 한다면 얘 뭐가 됩니까? 2, 4, 6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NA니까 몇과 같다? 3과 같다. 좀 요런 식으로요, 문제를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 왜?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 부분보다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유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 다른 부분은 개념이 좀 적당히 되고, 다른 부분은 개념이 80이고 머리가 20이라면요, 이 확률과 통계가 수능 시험에 나올 때는요, 개념이 절반이라면 머리가 50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 50의 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만큼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아래에 있는 흥미로운 문제를 볼 텐데,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요, 되게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 중학교 수학책에도 많이 실려 있고 고등학교 수학책에도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게 서술형 평가여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 이상 뭐 서술형 평가로 나올 만한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요 좀 선생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시중 답지처럼 풀지 말란 얘기야. 얘기했어요. 답지처럼 풀지 마시고 지금 가르치는 방법을 꼭 봐주십시오 라고요. 자,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면 1, 3도 있고 막 8이 되는 경우 6도 있고 막 이러고 막 세고 있다.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주사위 A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B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우리는 이런 1, 2, 3, 4, 5, 6 이런 수를요 이산수라고 얘기할까 연속수라고 얘기할까? 이산수. 이산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산과 연속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수나 자연수처럼 1, 2, 3, 4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이산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애들, 연속수, 실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처럼 어머 1 옆에 있는 실수는 차마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까봐 뭐 이런 수들이 연속수입니다 라고 했죠. 자, 주사위 두 개가 나오는 문제는 대표적인 2, 3 별량 두 개가 나오는 문제예요. 자, 2, 3 별량 두 개가 나오는 문제인데 주사위든 주사위가 아니든 2, 3 별량 두 개는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풀라고 가르칩니까? 표로 푸십시오. 이게 제일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표로 푸는 게 제일 경우의 수도 빼먹지 않고 편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주사위 두 개 넣으면 그냥 표로 풀란 얘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표로 어떻게 그리냐면 1, 2, 3, 4, 5, 6 1, 2, 3, 4, 5, 6 예. 이랬더니 선생님 2, 3별량 두 개 표면 2, 3별량 세 개도 표하면 돼요? 라고 하면 절대로 2, 3별량 세 개 표하면 안 돼. 예, 큐브예요. 막 입체 공간 속에서 그 속에 수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머리로는 안 돼. 두 개일 때만 평면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합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4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8이 되는 경우는 얘도 있고 3하고 5, 4하고 4, 5하고 3, 6하고 2도 있고 또 그 다음 수는 12니까 6하고 6,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요. 막 뭐가 있고 막 나열해서 푸는 것보다 예, 훨씬 정확하게 오답 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우의 수 문제를 배울 때요 법칙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이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법칙? 혹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중학교 때 배운 삭은 깔끔히 있는 것들로 자, 경우의 수에서는요 두 개의 법칙이 나와요. 자, 근데 선생님이 수학에서 법칙은 중요하다고 해? 안 중요하다고 해? 엄청 중요하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에 법칙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 나와. 그 법칙이 바로 뭐냐면 경우의 수끼리 곱해도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곱의 법칙 이라는 개념과 경우의 수끼리 더해도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대부분의 문제를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의 법칙 혹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수영도로 풀이했을 거야. 나뭇가지 그림. 뭐 이 경우에는 이거고, 이 경우에는 이거고, 이 경우에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네네, 이건 이거고, 오 이건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거를 죽어라 해가지고 와 경우의 수는 34,765개야. 막 이런 걸 해내야 돼. 인간이 이런 거 34,750 몇 개 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일일이 무식하게 하나하나 다 경우의 수로 생각해서 가지치기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더라. 너무 무식하고 힘들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야. 와 경우의 수 5개, 3개 곱해서 15개 와 체형도 15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답이 15야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개념이에요. 엄청 감사한 거야. 되게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묻자. 자 우리에게 유리한 법칙은 곱의 법칙일까 합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이 가장 두 법칙 중에 뭔가를 하나 적용한다면 보통 곱의 법칙부터 먼저 가능한가? 라고 들여다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곱의 법칙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예를 설명은 못 드려요.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합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이요. 중학교 수학책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중학교 수학책에는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합의 법칙도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 할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선생님들이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가르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뭐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요, 보통? 동시에. 그리고 따로 또는 뭐 이런 거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요. 자,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상급 문제는 단 한 문제도 풀리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시 또는 이런 거 집중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 새롭게 다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곱의 법칙에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곱의 법칙을 적용하려면요, 우선 순서상으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곱의 법칙의 핵심적인 성향은 생략 불가능이라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심화 문제는요, 이전 고정 다음 일정이라는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요. 막 이상한 게 나와요. 지금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됐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저것만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요거 줄줄줄 외워오세요.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합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분류. 생략. 얘가 불가능이면 얘는 뭘 것 같아? 생략, 가능. 그리고 배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다른 건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데 혹시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때 배반 사건 없군요. 예, 우리 밑에 배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라고 적어 놓으세요. 배반이라는 말은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묻자.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사건들은 배반 사건일까, 배반 사건이 아닐까? 아니다. 손 들어보자. 배반 사건이 아니다. 배반 사건이다. 네, 배반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활을 쏘는데 활을 쏘면은요 이게 뭐 10점에 맞거나 9점에 맞거나 8점 간역에 맞겠지. 근데 배반 사건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날아가던 화살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10점과 8점에 툭 하고 같이 꽂히는 이런 기가 막힌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 10점, 8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수많은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딴 거 다 필요 없고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거기 선생님이 3개씩 달아놓은 것만 제목과 연계해서 그 제목 부분 한 줄씩만 외우시면 돼요. 자, 고배 법칙 그 한 줄, 예, 3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고배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한 번 더. 고배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한 번 더. 고배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자, 합의 법칙 시작. 합의 법칙 분류 생략 가능 배반. 합의 법칙 분류 생략 가능 배반. 합의 법칙 분류 생략 가능 배반. 요거는 내일 좀 암기를 해오세요. 왜? 요 한 줄이 암기가 돼야지 심화 문제까지도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가르칠 거예요. 왜? 요 파트 시험 문제예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뭐 요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약수와 배수를 정의하는 개념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A는 BQ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때요 전제 조건 A, B, Q는 수에서는 모두 무슨 수여야 될까? 정수여야지 약수 배수를 논할 수 있습니다. 실수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 B라는 문자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킨 상황에서 우리는 A는 B에 뭐라고 부릅니까? 배수라고 부르는 거고 B는 A에 약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수와 배수의 정의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최대 공약수, 우리 수학에서 최대 공약수 보통 무슨 문자로 써? 알파벳? 대문자 G로 쓰죠. 최소 공배수 L로 씁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어떤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릅니까? 제일 큰 수.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선생님, 최소 공약수는 왜 안 구합니까? 자, 최소 공약수는 왜 안 구할까? 다 1이라. 예, 최소 공약수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애들이 외워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가치가 없어요. 그럼 왜 최대 공배수는 구하지 않을까? 구할 수 없어요. 계속 끝없이 나가기 때문에, 무한히 나가기 때문에 구할 수 없어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 중학교 때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배운 적 있나요? 원래 중학교 교육과정이었어요. 지수에 1을 더해서 900. 예, 소인수분해예요. 우선 주어진 수로요. 소인수 분해 하셔야 합니다. 소인수 분해한 후에요. 양의 약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을 유도해내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혹은 표로 푸는데 공부를 한 애들은 공식으로 풀겠어? 표로 풀겠어? 공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론을 좀 내드리고 갈게요. 어떤 자연수가 있었다? 그래서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하니까 우선 뭘 해야 돼? 서인수 분해를 했더니 A의 알파제곱, B의 베타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와 같이 뭐가 될 때? 소인수 분해. 이게 중요해.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요 지수에 붙은 이 수 있지? 여기에다가 1씩만 더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선생님이 우선 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고 얘가 어떻게 공식으로 발전이 됐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몸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를 구하고 싶어. 뭐가 있어? 시작! 1, 12, 2, 6, 3, 4 뭐 이런 게 있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12를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지. 맞나? 자, 이때 1이라는 수를 2와 3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자, 여기 보이는 2라는 수는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3이라는 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4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6이라는 수는 2 곱하기 3. 1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약수라는 것들은 전부 소인수 분해의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 그래, 표로 풀자. 표로 풀 건데 여기에 사용된 걸 보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 보이지. 그리고 3에 관해서 3의 0제곱과 3의 1제곱이 보이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나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구나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약수가 있고, 그치? 여기. 여기 있네? 또 2의 1제곱과 3의 0제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약수가 여기 존재할 테고, 3의 0제곱과 2의 제곱이 3의 잠시만. 어딨지? 3의 0제곱과 2의 제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약수가 여기에 있고, 3의 1제곱과 2의 0제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약수가 여기 있고, 3의 1제곱과 2의 1제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약수, 3의 1제곱과 2의 제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약수 이렇게 있네? 와, 여기 있는 모든 6개의 약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 표를 그려놓고 몇 개? 6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공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데 내가 구하려는 이 약수라는 것은 이렇게 5, 3, 2,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지수가 2라는 것은 이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 0, 1, 2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수가 1이라는 것은 이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약수의 숫자는 0과 1이 가능하다는 거구나. 그러므로 3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푸는 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알파 이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이러면 우리는 베타 플러스 1을 해주는데 요 1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지수 자리에 오는 0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0도 세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연습 2개만 해보고 넘어가도록